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띠분들 평생 운세와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띠의 오행적 특성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어두운 계절은 겨울 계절입니다. 겨울 계절은 뭔가 움츠려들고 육체적으로 활발한 움직임보다는 정신적인 움직임이 강한 계절입니다. 이렇게 해자축이라는 겨울 계절의 제일 중심에는 자수라는 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운과 반대로 말띠는 사오미라고 하는 밝고 화려하고 뜨겁고 정열적인 여름 계절의 중심입니다. 이러면 쥐띠와 말띠는 좌우충이라고 해서 정반대되는 기운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말띠가 난 불의 나라 임금이다. 그러면 쥐띠는 난 얼음나라 여왕이다. 이렇게 되면 마치 양극단을 보는 듯 합니다. 얼음나라 여왕이 정신적인 세계에서 많은 생각 속에 잠겨 있고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 일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면 불의 나라 임금은 너무 정열적이라서 이곳저곳 열심히 다니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오지랖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띠분들은 한여름 밝은 대낮에 말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처럼 부지런하고 능동적이고 능력있고 언변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밝다는 개념은 어두운 곳에 숨는 게 아니라 전부 드러내는 거라서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띠분들은 명확한 걸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처럼 일어나세요. 옛날엔 집들이 갈 때 이사 선물로 성냥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성냥을 켜면 불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새 집으로 이사해서 불처럼 일어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 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띠는 천복성을 갖고 지구별에 왔기 때문에 살면서 틀림없이 한 번은 불처럼 일어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같은 기운은 조우를 맞춰줄 수 있는 물이 있어도 좋고 불이 꺼지지 않게 연료가 돼주는 나무가 있어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기운 중에 하나는 금기운입니다. 말띠한테 금기운은 재성이 됩니다. 내가 만드는 거, 내가 관리하고 넓힐 수 있는 거, 내 책임 영역,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현실감도 되고 나의 즐거움도 됩니다. 나의 재물은 뭐 당연한 거고 이런 게 다 재성에 포함됩니다. 포항제철에 가면 용광로 속에 쇳덩이를 넣고 주조한 다음에 원하는 모양의 물체를 성형하는 것처럼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뭔가 이뤄내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결실을 거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말띠는 금기운이 있어야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사주에 금기운이 있으면 좋지만 만약 없으면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결과를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 더 집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난 재성이 없으니까 큰일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기운이 없는데 토기운이 있으면 말띠한테 식상이 되기 때문에 식상은 재성이 없어도 재성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재물의 규모가 조금 작을 수는 있겠지만 식상 생재하기 때문에 식상이 있으면 결국 재성이 생겨납니다. 그럼 말띠 사주에 금기운도 없고 흙기운도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렇다면 나무 기운이라도 있을 겁니다. 나무는 인성이 되니까 내 아이템이나 내 전문 자격증 가지고 재성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운이라도 활용을 잘 하시면 틀림없이 한 번은 크게 일어설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온 분들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하시면 반드시 성공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행의 특성을 알았으니까 말띠분들 기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호술 불의 나라 임금입니다. 그러면 임금답게 권위적인 기질이 있고 뜨겁고 열정적인 만큼 호탕하고 사람들 사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돌적인 타입이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지구별에 올 때 가지고 온 천복성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도움도 잘 받을 수 있는 인복도 있고 호랑이 분들처럼 말띠 분들도 불의 나라 대장답게 리더십이 좋습니다. 호랑이띠 평생 운세 중에서 리더십 발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는데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설명드렸으니까 말띠분들 평생 운세 설명하면서는 리더십 발휘하는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덕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말띠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은 무엇보다도 밝고 명랑하고 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밝고 열정적인 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좋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인기도 많고 사람도 잘 따릅니다. 이렇게 밝고 화려한 만큼 언변도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단점은 동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산처럼 폭발할 수가 있어서 불같이 무섭게 화를 내고 열기가 많은 만큼 자주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순간 울컥울컥 하는 거죠. 그리고 활발하다는 건 다른 측면으로 보면 조심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받았다, 가라앉았다 하기 때문에 변덕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잘 살리시고 단점은 조금씩 보완해주면 완벽하게 멋진 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대인관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말띠하고 쥐띠는 충관계입니다. 쥐띠 친구하고 충관계가 되면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잘못하면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 테니까 서로 관여하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 이런 심리가 됩니다. 왜냐면 말띠 입장에선 쥐띠 친구가 관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잔소리하고 은근슬쩍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짜증도 납니다. 불의 나라 임금이 뭘 좀 하려는데 얼음나라 여왕이 와서 찬물 끼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이란 작용이 좋으면 만약 내가 소심하고 뭔가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자꾸 일이 막히는데 얼음나라 여왕이 와서 소심했던 마음을 한 대 딱 때려주면 용기를 내게 해주고 그동안 내가 하는 일 자꾸 방해하던 사람들이나 그런 조건들을 한 대 딱 때리면 계속 방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충이란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나를 발전시켜주는 친구이고 파트너가 됩니다. 이런 경우엔 정신개혁도 됩니다. 보수적이고 항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넓게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충격을 주는 친구가 나타나더니 내 안목을 현실에 맞게 다소 개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됩니다. 물론 친구도 되고 위에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나한테 너는 좀 안목을 키워야 돼 하면서 내 생각을 바꿔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안 좋게 발현되면 서로 다툼이 많은 관계가 됩니다. 이럴 경우엔 동업관계라면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 충이란 물상으로 개운하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의견 대립은 있을 수 있죠. 일단 말띠와 쥐띠 두 분 대인관계는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수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양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월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큰 불편은 없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양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권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잘 지켜주면 서로 큰 불편은 없는
관계입니다. 말띠하고 소띠는 탕화라고 해서 원진 귀문 관계입니다. 그러면 말띠가 뭔가 말하고 행동하면 소띠가 맞춰줘야 하는데 뭔가 삐끗하는 것처럼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일단 말띠가 소띠 친구나 파트너를 만나면 심리적으로 벅찹니다. 말띠가 뭔가 말이나 행동을 하면 소띠 파트너가 딱딱 잘라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럼 말띠가 사장이고 소띠가 직원이라면 소띠 직원은 열심히 일하고 말도 잘 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부담스러운 직원이 됩니다. 왜냐면 처음엔 말 잘 듣던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내 말을 탁탁 자릅니다. 결국은 내가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사람 관계가 아니라 내 사주에 말과 소가 함께 있다면 뭔가에 깊게 빠지는 타입이 됩니다. 그럼 좋은 쪽이면 깊게 빠져서 큰 성과를 얻으면 되는데 만약 안 좋은 쪽으로 몰입하게 되면 인생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사람의 대인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심 대립이 심할 수 있고 상대방을 살짝 무시할 수 있는 관계라서 좋은 인연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띠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혹시 말띠 사장님들 소띠 직원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띠 직원이 일도 열심히 하고 좋게 작용하면 말띠 사장님을 더 좋게 발전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사주 전체 구조를 놓고 봐야 정확한 겁니다. 띠로만 보는 관계성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부담없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띠하고 호랑이띠는 인호술 삼합으로 맺어진 인연이라서 찰떡궁합입니다. 호랑이띠 평생 운세를 말씀드리면서 말띠와 호랑이띠 대인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말띠분 입장에서 보면 호랑이띠 파트너는 아이템을 제공해주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이것저것 관리도 잘해주는 파트너입니다. 더욱이 호랑이 기질이 있는 파트너가 나한테 이것저것 열심히 해주면서 뭔가 일거리도 잘 만들고 확장시켜주는 것도 잘하니까 결국 호랑이 파트너는 말띠를 발전시켜주고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말띠분한테는 이런 파트너가 있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물론 띠로만 말씀드린 거지만 이렇게 띠로만 살펴봤다고 해도 너무 좋은 관계입니다. 다만 호랑이는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말띠분이 그런 스타일을 아시고 한 번씩 호랑이가 산중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강렬한 말과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받으면 안 되고 잘 다독거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파트너를 만난 겁니다. 말하고 토끼띠는 잘 깨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말띠 입장에서 봤을 때 토끼띠 파트너는 아이템도 좋고 나를 챙겨주려는 파트너인데 왠지 뭔가 밸런스가 안 맞게 챙겨줍니다. 필요한 걸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전혀 필요 없는 걸 챙겨주기도 하고 왠지 살짝 우울해 보이는 친구지만 그래도 귀여운 토끼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더 빛나는 것 같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친구라서 심리적으로 좋을 때가 많습니다. 말띠분도 토끼 파트너를 위해서 항상 뭔가를 해줘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귀엽고 나를 빛나게 해주고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토끼지만 말띠하고 토끼띠는 서로 말과 행동이 왠지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이긴 한데 이상하게 서로 깨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탁탁 잘라내거나 치지 말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면 괜찮은 파트너입니다. 말띠하고 용띠는 격각관계입니다. 기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은 인호술 불의 나라 대장이 되고 싶고 용은 신자진 물의 나라 조절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맞습니다. 물의 나라 조절자 역할을 하고 싶은 용은 정신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말띠하고는 정신적인 도움은 됩니다. 뭔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띠는 한 번씩 욱하고 폭발하더라도 빨리 풀어지는데 용띠는 웬만하면 잘 안 풀어질 수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고 뭔가 만들어가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말하고 뱀띠는 계절합 관계입니다. 끈끈한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말띠가 뱀띠를 조절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보다 스케일이 더 큽니다. 꿈과 이상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뱀띠는 같은 불의 나라 개척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말띠가 하는 말은 다 들어주는 타입이지만 결국 뱀띠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곳이 금나라로 한 단계 더 가고 싶어 합니다. 보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뱀띠가 말띠 말을 잘 듣지만 결국엔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됐다면 말띠분이 뱀띠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말띠하고 말띠는 자형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바라는 거나 목표가 같습니다. 서로가 기질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싫은 건 저 사람도 싫어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도 분명히 화를 냅니다. 내가 좋아할 때는 저 사람도 같이 좋아합니다. 왜냐면 성향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좋을 땐 같이 좋지만 안 좋을 땐 같이 안 좋기 때문에 조절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파트너 관계는 기복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다면 인생살이가 재밌는 일도 많고 좋은 관계입니다. 말띠하고 양띠는 계절합이면서 육합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도 끈끈한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말을 육이라고 하고 양을 제갈공명이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말띠는 양띠가 너무 소중하고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습니다. 양띠 파트너는 믿을 수 있어서 내 속마음은 물론이고 비밀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말띠한테 양띠 친구는 신살로 보면 반한살 친구입니다. 반한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말띠가 봤을 때 양띠 친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도와줄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걸 다 말할 수도 있고 기댈 수 있는 친구입니다. 양띠 친구도 말띠 친구를 잘 챙겨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주 좋은 관계지만 말띠분이 양띠분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마음은 항상 좋아하고 믿고 있는데 남이 말할 때 건성으로 듣거나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절하신다면 두 분은 너무 좋은 파트너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말띠하고 원숭이띠는 말띠는 여름의 대장이고 원숭이띠는 가을의 선봉장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친구는 가을을 빨리 시작하고 겨울로 가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성향이 다른 파트너입니다. 야, 우리 모여서 야구하자. 오늘 땀 좀 흘려야지. 그러면 싫어, 난 조용히 책 볼래. 이렇게 친한 친구 같지만 왠지 거리감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경우엔 대화도 잘 안 통합니다. 관심거리가 다르니까 말띠 친구가 서울 가는 기차라면 원숭이 친구는 부산 가는 기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 관계는 맞다 틀리다 이런 결정 내리면 안 되고 서로 책임 영역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일 갖고 논쟁하면 안 됩니다. 결국 분업해야 됩니다. 그럼 내 사주에 말하고 원숭이 에너지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청년기까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중년기 땐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기 때 하던 일이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만약 이어지려면 대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질로 만난 파트너끼리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 원숭이 입장에선 말띠 친구가 잔소리꾼으로 보입니다. 실제 말띠가 은근히 잔소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숭이는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만약 파트너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가볍게 보지 말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말띠하고 닭띠 관계는 말띠는 여름나라 대장이고 닭띠는 가을나라 대장입니다.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 괜찮겠지만 만약 한번 붙으면 마지막까지 끝장을 보는 관계입니다. 원래 대장끼리 싸우면 한쪽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싸웁니다. 적당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깨진다면 그야말로 10년 전에 졌던 지갑까지 다 가져갑니다. 티끌 하나 남김없이 끝을 보려는 관계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말띠하고 원숭이띠 파트너처럼 철저하게 분업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일을 같이 하게 되면 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띠만 보고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뭔가 연결시켜주는 에너지가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원래 유금은 천간에 올라가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신금입니다. 보석 같은 존재란 얘기입니다. 보석은 물로 씻어주고 태양빛으로 비춰주면 반짝반짝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하지만 뜨거운 토치로 지진다면 보석에 상처만 납니다. 그래서 유금은 뜨거운 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닭하고 관계는 여차하면 보석에 흠집 내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파트너 관계로 만났다면 서로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띠하고 개띠는 인옷을 삼합관계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말, 강아지는 찰떡궁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아지는 뭔가 펼치고 늘리고 줄이고 조절자 역할을 잘합니다. 군대로 따지면 호랑이가 특공대라면 강아지는 상황 통제실입니다. 진입해라, 멈춰라, 빨리 상황 끝내고 퇴각해라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해 줍니다. 사람 관계가 이와 같다면 말띠 친구가 너무 정열적이라서 선을 넘으면 개띠 친구가 조절해 줍니다. 반대로 너무 의기소침해지면 솔토라는 강아지는 화고라고 해서 불창고입니다.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한테 뜨거운 불기운을 더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다시 활동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띠한테 개띠 파트너는 결과적으로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말띠하고 돼지띠는 태합 관계입니다. 합이 들었으니 괜찮은 관계입니다. 돼지띠는 해자축 물의 나라 개척자지만 근본적으로는 해명이라고 해서 목의 나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나무 나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불을 키워주는 것처럼 호랑이를 잘 챙겨주고 도와줍니다. 하지만 다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말띠는 화끈하게 하는데 돼지띠 파트너는 생각이 깊습니다. 빨리빨리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파트너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띠분들 평생 운세와 대인관계 활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